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에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디세이아 제22권 오디세우스가 구원자들을 죽이다, 제23권 페넬로페가 오디세우스를 알아보다, 제24권 저승속편 맹약 부분을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지 모습으로 신중하게 상황을 살피면서 구원자들과 하인 하녀들의 인간성을 확인했습니다. 어쩌면 오디세이아의 후반부는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서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유력지방 여성들의 파트너가 죽으면 그 여성은 다시 결혼해야 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자들은 인간답지 못하다고 비난을 받는 걸까요? 오디세우스가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았던 것뿐인데 그 상황을 이용해서 남의 재산을 흉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구원자들이 인간성을 갖춘 문화적 존재들이었다면 오디세우스의 확실한 생사 소식이 전해질 때까지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텔레마코스를 도왔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자들은 보호자가 없는 텔레마코스를 얕잡아 보았고 그가 스스로 자신의 모험을 통해 힘을 획득하자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인 없는 집에서 매일 잔치를 열게 해서 남의 재산을 흉내게 했습니다. 이 일들이 페넬로페와 텔레마코스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초라한 거지 모습으로 하인 하녀들과 구원자들을 만났던 것도 그들의 인간성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손님의 행색이 초라하다는 뜻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도우며 살아갑니다. 상대의 처지가 어려울 때 안쓰럽게 여기고 어려운 상황에서 겪었을 고난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 인간다운 것입니다.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는 초라한 차림의 오디세우스를 도왔습니다. 민폐가 되니 떠나겠다는 오디세우스에게 도와야 할 사람을 돕지 않고 보내는 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이제 구원자들을 죽입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인간성을 포기해온 구원자들 스스로 불러온 화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파렴치하게 행동했던 안티노우스와 에우리마코스부터 죽습니다. 에우리마코스, 너희가 내게 아버지의 유산을 전부 준다 해도, 너희가 지금 가진 것을 다 주고 거기에 다른 것을 얹어준다 해도 그래도 나는 사륙에서 내 손을 쉬게 하지 않을 것이다. 구원자들이 자신들의 모든 범법 행위를 다 보상하기 전에는 이제 맞서 싸우느냐 도망치느냐 하는 것은 너희에게 달렸다. 혹시 너희 중 누군가 죽음과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있다면 말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파멸을 면치 못하는 자들도 덜어 있으리라. 오디세우스가 구원자들을 차례로 죽이자 이들은 집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으나 실패합니다. 구원자들을 도우려고 했던 염소치기 멜란티우스도 그의 파렴치했던 행동에 대한 대가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홀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잔치에서 노래를 부르며 이야기를 전하는 가인 헤미오스와 소식을 전하는 전령인 메돈이 살아남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기원전 1200년 무렵으로 정보를 문자로 기록해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이나 전령이 전하는 이야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힘내게나 이 애가 자네를 구해주고 살려주었네. 그러니 자네는 명심했다가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주게나 선행이 악행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를. 그대와 노랫거리가 많은 가인은 홀에서 나가 사륙을 피해 앞마당에 가 앉아있게 내가 집안에서 해야 할 일을 완수할 때까지 맞을세.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전하는 일이 중요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홀 안의 구원자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유모 에우리클레아를 부릅니다. 오디세우스 집안을 괴롭혔던 구원자들이 모두 죽고 자신의 주인들이 살아있는 것을 본 에우리클레아는 기뻐서 저도 모르게 환성을 올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어떤 순간에도 인간다움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유모에게 조언합니다. 할멈, 마음속으로만 기뻐하시오. 자제하고 환성은 울리지 마시오. 죽은 자들 앞에서 뽐내는 것은 불경한 짓이오. 여기 이 자들은 신들의 운명과 자신들의 못된 짓에 의해 제압된 것인즉 자기들을 찾아오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지상의 인간들을 어느 누구도 존중하지 않았던 것이오. 자신들의 못된 짓 때문에 이 자들은 비참한 운명을 맞은 것이오.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 행위 자체가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사람들을 죽인 자기 자신과 공간을 물과 불을 이용해서 정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오랫동안 오디세우스를 기다려온 집안의 사람들과 감격의 인사를 나눕니다. 유모 에우리클레이아는 페넬로페에게 오디세우스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그렇지만 페넬로페는 믿기 어렵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고대해온 일이라 더 그렇습니다. 게다가 파렴치한 구원자들을 오디세우스가 혼자 상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더욱 오디세우스의 귀환 소식을 믿기 어렵습니다.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를 직접 만나서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돌 문턱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오디세우스의 맞은편 벽 쪽에 불빛을 받으며 앉았다. 한편 오디세우스는 눈을 내리깔고 높다란 기둥 옆에 앉아 착한 아내가 두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에게 무슨 말이든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너무 얼떨떨한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줄곧 두 눈으로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볼 뿐 여전히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그가 몸에 더러운 옷을 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서로에 대한 확신을 갖기 전이지만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20년 만에 고대하던 사람을 만난 기분을 생각해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그리워하고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그래도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야기를 못 들었으니 희망을 갖기도 했을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제 페넬로페는 두 사람만이 아는 코드로 오디세우스가 그 사람임을 확인합니다. 유모 에우리클레이아에게 그들의 침대를 옮겨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페넬로페와 오디세우스 두 사람만이 아는 정보로 각별한 사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코드가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인간들 중에는 아무리 젊고 힘이 세다 해도 그 침상을 쉽게 들어올릴 자는 없을 것이요. 정교하게 만든 그 침상의 구조에는 남모를 비밀이 있고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그것을 애써 만들었으니 하는 말이요. 우리 앞마당에는 잎사귀가 긴 올리브 한 그루가 한창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는데 그 줄기가 기둥처럼 굵었소. 그 나무 둘레로 나는 돌들을 촘촘히 쌓아 올려 방을 들이기 시작했고 드디어 그것이 완성되자 그 위에 훌륭하게 지붕을 씌우고 튼튼하게 짜맞춘 단단한 문짝들을 달았소. 그러고 나서 잎사귀가 긴 올리브의 우둥지를 자르고 밑동을 뿌리 쪽부터 위로 대충 다듬은 뒤 청동으로 훌륭하고 솜씨 좋게 두루 깎고 먹줄을 치고 똑바르게 말라 침대 기둥으로 만들었지요. 이어서 나는 송곳으로 그것에 요소요소 구멍을 뚫었소. 그 침대 기둥에서부터 시작하여 나는 침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드디어 그것이 다 완성되자 금과 은과 상아로 정교하게 장식하고 그 안에 자줏빛 찬란한 수가족근을 졸라맸지요.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제시하는 우리 침상의 비밀이요. 두 사람은 그제서야 서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오디세우스는 구원자들을 죽인 후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는 텔레마쿠스에게 시간을 벌기 위해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다고 다른 사람들을 믿게 하도록 하고 라이르테스를 만나러 가기로 합니다. 그 이후 신의 뜻을 알기 위해 신전에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리스 신화를 읽다 보면 영웅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신화가 인간의 삶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하면 인간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뜻일 겁니다. 자기 앞에 고난의 도전을 피하지 않고 통과할 때 인간의 삶 그 자체로 영웅의 삶이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 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어깨에 아름다운 무구들을 입고 텔레마커스와 소치기와 돼지치기를 깨우더니 그들 모두에게 전쟁 무기를 손에 들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그들은 그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청동으로 무장한 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오디세우스가 앞장섰다. 대지 위에는 벌써 빛이 비추었으나 아테나는 그들을 밤의 어둠으로 싸서 도시 밖으로 서둘러 데리고 나갔다. 죽은 구원자들의 혼을 이끌고 가는 신은 헤르메스입니다. 이들을 만나기 전 저승에서 트로이 전쟁 영웅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먼저 보여줍니다. 아킬레우스와 아가멤논의 혼들의 대화는 그들의 명예에 대해 말합니다. 특히 아가멤논의 혼은 아킬레우스는 전쟁터에서 명예롭게 죽었지만 그 자신은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명예롭지 못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부도덕한 아내 행위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니 그대는 죽어서도 이름을 잃지 아니하고 모든 인간들 사이에서 언제까지나 훌륭한 명성을 누리게 될 것이요 아킬레우스요. 나는 전쟁을 이겨냈지만 그것이 내게 무슨 즐거움이 되었죠? 비양하자마자 아이기스토스와 나의 잔혹한 아내 손에 죽는 끔찍한 파멸을 제우스께서 나를 위해 생각해내셨으니 말이오. 이런 상황에서 헤르메스의 인도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구원자들의 혼백을 봅니다. 아가멤논은 그들에게 도시의 유력자들의 아들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혼백으로 저승에 왔는가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에 한 명인 암피메돈이 오디세우스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아가멤논은 감탄하고 오디세우스를 부러워합니다. 행복하도다 그대는 라이르테스의 아들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여. 그대야말로 부덕이 뛰어난 아내를 얻었구려. 아카리우스의 딸 나무랄 데 없는 페넬로페는 얼마나 착한 심성을 지녔는가. 그녀는 결혼한 남편 오디세우스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모했던가. 그러니 그녀의 미덕의 명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불사신들은 사려 깊은 페넬로페를 위해 지상의 인간들에게 사랑스러운 노래를 이어주실 것이오. 그와는 달리 틴다리오스의 딸은 악행을 궁리해내어 결혼한 남편을 죽였으니 그것은 인간들 사이에서 가증스러운 노랫거리가 될 것이오. 그러니 그녀 때문에 모든 여인들이 설령 행실이 나쁜 여인이라도 나쁜 평판을 듣게 될 것이오. 페넬로페의 행동과 아가멤논의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의 행동을 비교해서 아내가 지녀야 할 덕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말합니다.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비교입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성역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들의 죽음 이후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오디세우스 일행은 라이르테스를 찾아갑니다. 라이르테스는 그의 아버지입니다. 아내마저 아들을 그리워하다 떠나서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라이르테스에게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켰다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제가 아버지께서 모르시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20년 만에 저는 고향 땅에 돌아왔어요. 자, 울음과 눈물겨운 비탄일랑 그만 그치세요. 우리는 급히 서둘 필요가 있습니다만 제가 다 말씀드리지요. 저는 궁전에서 구원자들을 죽여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한 그자들의 욕설과 악행을 응징했어요. 구원자들의 가족들도 이제 자신들의 아들들이 오디세우스에 의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아들들의 죽음에 노여워하며 복수하자고 말할 때 그들이 아들들을 잃게 된 것은 그 자신들의 악덕 때문이었다고 비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웅 할리테르세스입니다. 내가 할 말이 있으니 그대들은 지금 내 말을 들으시오. 이타키인들이여, 친구들이여.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대들이 비겁하기 때문이요. 그대들은 내 말도 백성들의 목자인 멘토르의 말도 듣지 않았소. 그대들은 그대들의 아들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못하게 막지 않았소. 그래서 그들은 가장 훌륭한 사람이 이제 더는 돌아오지 못하리라며
사람이고 그분의 재산을 탕진하고 그분의 아내를 업신여김으로써 사악한 미망 속에서 엄청난 짓을 저질렀던 것이요. 후운자들은 그의 가족들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오랜 시간 오디세우스의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 지역 유력 가문의 아들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원한을 품고 마주합니다. 누구의 잘못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아테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아닌 맹약을 맺게 하면서 사태를 마무리합니다. 전쟁이 아닌 맹약으로 갈등을 마무리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향해야 할 문명의 방향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오디세우스의 방랑과 모험, 텔레마코스가 시민으로 성장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 있게 읽히는 서사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이고 인간다움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할 때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일러줍니다. 호메로스라는 작가가 전하려는 주제가 이 책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